지난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 국방부 차관보 지명자가 중국의 핵 전력 증강 속도가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면서 기존과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부 금철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핵무기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 계속 했었는데 이번엔 핵 시험을 재개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본인도 알 텐데 이 파장 어떤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것은 경주 에이펙 때인 지난달 30일 한국 방문 때였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1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관련 발언이 공개돼서 눈길을 더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발언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We don't do testing. We've halted it many years ago. But with others doing testing, I think it's appropriate that we do also. 즉, 다른 핵 보유국들이 시험을 하고 있는데 미국만은 안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소셜미디어에선 중국과 러시아를 콕 집어서 다른 국가들의 시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동등한 기준으로 미국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도록 전쟁부, 국방부의 변경된 명칭이죠. 지시했다. 전쟁부에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지금 이때 이런 발언을 했을까 하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중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보유를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구체적으로 핵시험이 지하핵 실험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Are you talking about literally resuming underground nuclear detonation tests? You'll find out very soon, but we're going to do some testing. Yeah, other countries do it. If they're going to do it, we're going to do it. Well, I got.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에 공개된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모두 핵실험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지구를 150회 이상 날려버릴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실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볼 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 중국 이쪽에서의 어떤 핵과 관련되는 어떤 전력, 이런 능력, 이런 부분이 강화되는 것에 좀 걱정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시험 재개 발언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미국 조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 전력 증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더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로버트 캐들렛 미 국방부 핵 억제 생화학 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도 상원 인준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중국의 핵 전력 증강 속도가 미국의 예상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핵 전력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되려는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에 따른 미국의 이익 침해를 어떻게 억제하고 격퇴할 것인가에 대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사고가 요구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중국은 핵 개발 이후에 적대국의 핵 공격에 반격할 만한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이른바 최소 억지 전략을 그동안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에 사실상 이 같은 입장에서 벗어나 핵무기 보유고를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러시아 역시 최근 차세대 신형 핵무기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핵 전력을 대외에 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핵 추진 대륙간 순항 미사일인 브레베스니크 실험 완료에 이어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수중 무인기 포세이돈의 실험까지 성공을 완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핵 강국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핵무기 경쟁을 본격화한다. 아니면 이런 핵무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어떤 경쟁 이런 부분을 또 본격화한다. 이런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분석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핵 강대국 간의 핵무기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지난 2020년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3대 핵 강국의 핵무기 보유 수가 크게 늘었고요. 극초음속 체계를 포함해서 핵전력 투발 수단을 개발하는 경쟁도 이미 본격화된 상태입니다. 네. 질적, 양적인 측면 모두에서 서로 뒤질세라 경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핵 군축을 유지하고 핵시험도 계속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시험 발언이 나온 이후에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면서 핵실험 유예를 만약 미국이 어길 경우에 이에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러시아는 지난 2023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인 CTBT 비준을 철회했습니다. 네. 미국은 CTBT 서명국이지만 의회에서 비준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덕적인 준수 의무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당연히 국제사회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은 핵무기에 의한 공포의 균형을 위해 핵 경쟁이 계속될지 아니면 국제사회가 군비 통제와 핵 억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철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